일부가 다시 청소년이다를 알리는 출범식의 의미였다면 이제 2부부터는 이제 그 내용을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통은 1부 마치고 한 50% 빠져 나가시는데 가득 계속 들어오고 계십니다. 발표하시는 김현철 본부장님 뭐 긴장 안 되시죠? 무슨 소린가 하고 보고 계신데 저희 연구원에서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사실 지난 100년을 회고하고 향후 100년을 비전을 제시한다는 게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발제 한 분의 5분의 토론이 있지만 각 토론자들도 발제 형식의 그런 앞으로 100년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소신을 밝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미래 100년 2019 다시 청소년이다 청소년 정책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래 1부에서 인사 말씀 하셔야 되는데 역시 포럼이 중요한 걸 아시고 아껴두시고 이제 2부에서 다시 청소년이다 범청소년계 최영희 추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공동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1부보다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보이죠? 오래간만에 청소년계에 서니까 앞에 서니까 좀 가슴이 팍팍 뛰어요. 저 원래 배짱이 센 사람인데 감개무량하기도 하고 그리고 앞에 사회자가 말씀하셨듯이 다 도망갈 줄 알았는데 요 앞에만 도망가고 저 뒤는 다 그대로 남았어요.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래. 요즘 보면은 세상이 너무 그 말 위에 짝대기에 끈을 달아서 당근을 매달고 달리는 사람들. 근데 그 말은 당근만 보고 뜁니다. 모두 다 눈앞에 있는 당근을 먹기 위해서 자기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두 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 밑에 새싹이 돋아오는 그 당근의 새싹이 돋아오는 것을 못 보고 계속 짓밟으면서 뛰어가는 모습, 이게 요새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다시 청소년이다 이 활동이 제발 오늘 장관님 여기 가셨는데 다시 만나서라도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임기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 그리고 돈도 지원해 주십사. 그래야지만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박수 치면 안 돼요. 이러면 당근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엊그저께 진 사람들 베끼던 사람 봤죠?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더라고요. 확실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이 일이 시작이 되면서 여러 가지 반성을 해봤습니다. 어떤 반성이냐면은 제가 청소년 위원장을 할 때 돈을 5만 원짜리가 새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자를 해야 된다. 한 명도 없으니까 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유관순을 5만 원짜리의 얼굴로 해달라고 무수히 얘기를 하고 곳곳에 호소를 했지만 우리들의 목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이 아시죠? 그리고 그 위원들은 유관순이 되면은 유관순이 5만 원짜리에 들어가면 모두 다 길거리로 데모를 하러 청소년들이 튀어나올 것 같은 공포심에 그런 식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모양처인 신사임당을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또
10년 전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 18세로 선거권을 낮춰달라고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졌습니다. 우리 서상기 공동위원장님께서 이제는 그걸로 해야 되겠다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국회의원이 그때 당시에 87명밖에 없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제 모두의 목소리가 있을 때만이 됩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청소년들과 아동들과 그리고 청년들, 이 모두 다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에 당근을 먹기 위해서 자기 앞것만 생각하지 목소리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다시 청소년이다를 시작하는지 여러분들 그 공감대가 오늘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길지만 한마디만 더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25시의 작가 게오르기가 한국에 와서 소설가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식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얘기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잠수함은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산소의 양이나 물의 압력을 제대로 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수함의 가장 밑바닥에 토끼를 집어넣고 토끼의 변화를 들여다봤습니다. 거품을 무나 뒤집어지나 손발이 뒤틀리나 이것은 곧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옆에 청소년들과 함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돌아가면 또 청소년들과 함께 하실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토끼와 같은 우리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주체적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토끼와 같은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포럼에서 바로 그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고 정책과 그리고 시스템을 모두 바꿔내는 그 작업이 오늘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같은 목소리, 한 목소리를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영 위원장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략하지만 앞으로의 저희들의 방향과 다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포럼을 주최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송병국 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송병국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축사를 해주신 최영희 전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님과 다시 청소년이다 공동위원장이신 서상기 청협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 전문가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환영사를 길게 준비했습니다만 발표와 토론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1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청소년들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되새겨보면서 새로운 100년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의 청소년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인생의 출발기에 해당하는 청소년기 성장 환경 격차 해소는 국가 청소년 정책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그토록 원하는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려면 청소년기 성장 환경 격차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기 성장 환경의 격차는 개인의 노력이나 역량과 관계없이 성인기 삶의 질 격차로 이어지고
그것은 평생 이어져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주권 재민과 더불어 주권 재청의 청소년 정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정책 공급자가 아닌 당사자인 청소년을 중심으로 그들이 사회 발전의 주체로 인식하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의 공감과 해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올해는 저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개원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더불어 청소년 기본법을 근간으로 한 국가의 청소년 정책이 시행된 지도 근 3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행된 수많은 청소년 정책의 위상과 실효성을 되짚어 보면서 청소년 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범청소년계가 함께하는 다시 청소년이다의 한 영역으로 저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국가 청소년 정책의 재구조화라는 과제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청소년 인구의 감소, 청소년 계층의 다원화, 교육, 복지, 상담, 활동의 융합 트렌드, 지역사회와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학교 교육, 다양한 대안교육의 성장과 법적 지원의 필요성, 아동 청소년 연령 구분의 혼재와 모호함, 이러한 시대적 특성을 반영해서 청소년 정책의 방향을 재설계하고자 합니다. 범청소년계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포럼이 새로운 청소년 정책의 방향을 찾아가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길게 준비하셨다가 짧게 말씀해 주신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약 20분 정도 늦어지고 있어서 아마 우리 다음에 발표할 김현철 본부장님께서 짧게 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피곤하실 것 같기도 하고 어제 복도에서 걸어가시는 걸 봤는데 거의 뭐 영혼이 나간 상태로 걸어가시는 것 같았는데요. 하여튼 청소년계 100년을 회고하고 또 청소년의 앞으로 100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인 거 여러분 아시죠? 지금 뭐 보고 계십니까? 아, 제가 나오는군요. 일단은 그 여러 가지 준비가 잘 됐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 진짜 한 달 정도 짧은 시간 안에 고생해 주신 우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현철 본부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요한 분들만 남으셨네요. 다 가시고. 예.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한 달씩이나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약간 시간 관리도 잘 못하고 하는 바람에 며칠 동안 막 그냥 날치기 하느라고 영혼이 정말 나갔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영혼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횡설수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는 좀 만들어진 듯 하다가 점점점 이상해질 거예요. 제가 뭐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지금. 그래서 100년을 회고한다고 하지 말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 회고는 진득하게 못하고 살짝 뒤만 돌아봤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살짝 보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뭔가 제 스스로 뭔가 생각하고 느꼈던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쩌실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저렇게 일단 타이틀 뽑아봤는데요. 청소년 근대 주체로 탄생하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랬을까라는 생각 저도 사실 반신반의했어요.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약간 과장 아닌가 싶은 생각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16세 우리 유관순 열사 선두에 서서 운동하시고 제가 그때 태어났으면 그렇게 했을까 싶은 생각을 늘 하면서도 그래서 선거권 얘기도 나오는데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선거권이 주어질 만한 나이에 선거권이 주어져서 성숙해지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투표권이 주어지는 순간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18세는 너무 높지 않나. 그래서 유관순 열사의 나이 정도는 우리가 목표로 삼아서 가야 되겠다. 그게 다시 청소년이다의 또 하나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 다 아시는 분일 거예요. 이렇게 교과서적인 분이고 스탠리 홀이라는 분이고 이분이 위대하게 청소년기는 질풍노도기다라고 사실 저 되게 두꺼운 책인데 몇 줄 안 써 있어요. 그리고 아마 제가 자부한 건데 이 책은 국내에서 저만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읽지는 않았어요. 무지 재미없거든요. 그러나 하여간 중요한 건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보기 시작했고 질풍노도기다라고 봤었고요. 몇 가지 다른 시선으로 청소년들을 본 뭐 학자들이 있지만 결국은 뭐 수렴된다면 수렴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동계 탄생 필립 아레스의 책도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왔죠. 이것도 뭐 무지무지 두껍고 참 읽기는 지루한 책입니다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청소년기는 근대 전에는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부정적인 얘기든 긍정적인 얘기든 좀 애매한 포스긴 하지만 여튼 그런 거 다 아실 거고요. 안 넘어가네요. 네. 또 우리 마가렛 미디 여사 사모아에 선수 가셔서 이제 부족 사회, 뭐 흔히 원시 사회라도 하지만 부족 사회를 들여다보니 질풍노도 없더라라는 걸로 빅히트 치시고 유명 인사가 되셨잖아요. 비난도 많이 받았어요. 여러 가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인데 여자란 이유가 하나 있었고요. 너무 어렸다는 거죠. 사모아에 간 나이가 10대였거든요. 대학원생이긴 했지만 뭐 그런 역사도 미국의 문화인류 역사에 뭐 비하인드 히스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세 사람의 이야기로 보자면 어떤 근대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청소년기는 만들어진 건데 나라마다 시대마다 조금씩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우리가 3.1운동을 보고 그 시대를 이렇게 열어보면 10대들의 활동이 참 많았다는 건 되게 분명한 사실이죠. 아시는 것처럼 최남선이 소년을 썼고요. 또 손수 청년이 됐을 때는 청춘이라는 잡지를 또 냈습니다. 방정환이 어린이를 내기 전부터 10대 때부터 소년운동에 또 조직을 하고 활동을 했었고요. 3.1운동이 있고 나서는 사실은 굉장히 빈번하게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을 중심으로 학생만이 아니지만 동맹 휴학 사건들이 무지무지 많이 일어났습니다. 21년에서 28년 자료에 있습니다만 고사에만 한 404번인데 그거보다 더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밥 먹듯이 일어났고요. 뭐 초, 중, 고 할 것 없이 다 일어났었죠. 뭐 자료도 있습니다만 뭐 초등학생 뭐 10대 소녀가 또 주도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장면에서 10대들이 드러난 걸 봤고요. 이게 정말 웬 자신감인가라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정말 가능한 건가요? 근데 뭐 가능 역사 속에 일어난 현실이니까요, 사실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될 수 있는데 조건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다 아시는 것처럼 가장 결정적인 공헌을 한 건 이렇게
주변부로 이렇게 내몰린 결정적인 역할은 건 학교죠. 예, 아이고, 예, 아까 초등학교, 예, 이렇게 3.1운동 이후의 변화들입니다. 주로 가파르게 교육열이 복받쳐 올랐고, 또 그 다음에는 이건 중등학교,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중등학교 이상의 학생들의 이제 취학률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을 하긴 하지만 여튼간에 그 이후에 교육열도 뜨거웠었고 교육 받으려 했었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학교라고 하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의 발목을 잡게 됐고, 뭐 4.19라는 역사적 사건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장면마다 청소년들이 나름대로 주체적인 어떤 활동들을 해오긴 했지만 점점 이후에 고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중화되고 대학까지 대중화되고 하면서 점점점, 여튼 뭐 이 간단한 이 데이터만 가지고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점점점 주변화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거는 학교의 문제겠거니 이렇게 생각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근대 이후에 우리가 해왔던 많은 아이들을 위한 노력들이 어쩌면 한편으로는 많은 서비스를 했지만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여전히 내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책임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뭐 참여기구니 뭐니 하면서 조금씩 기회를 주고 하면서 주체화에 뭔가 좀 힘을 실어주고 있긴 하지만 아직 시민으로서의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이런 프로세스를 우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또 진지하게 할 거냐가 다시 청소년이다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뭐 길게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우리가 청소년 정책이 독립적인 영역으로 독립을 하면서 사실 교육하고 결별이라기보다는 차별화하려고 했잖아요. 해왔고 나름대로 어느 성과도 있었고 인프라도 있었고 했지만 교육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영역을 만들었지만 극복했는지라는 의문이 하나 들고요. 또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우리의 영역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연계하는 방식은 아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몇몇 사업들을 하면서 연계하면서 어려움도 겪고 이게 답인가? 라는 생각도 하고, 역시 교육은 답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교육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2011년에 그냥 툭 던져봤어요. 다른 조사를 하다가 어떻게들 생각하시나, 청소년들 대상으로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수련활동은 뭐가 떠오르세요? 했는데 보시는 이제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왠지 이렇게 빨간색이 이렇게 많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부정적인 생각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소년들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4차 기본계획부터 역량이라는 거 타이틀로 걸고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이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은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보건대 뭐 심신을 단련하든 뭘 하든 그게 역량이 내포하는 거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포장을,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떤 개념을 가지고 세상과 만나고 교육하고 소통하고 사람들하고 소통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거두절미하고,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얘기하기도 하고 이젠 수련은 좀 접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얘기는 뭐 여러 번 하기도 했었는데요.
과감하게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거부감이 있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으나 뭐 이렇게 불편한 동거를 계속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교육을 넘어서서 가기 위해서는 그냥 교육하고 연계하는 거는 안 된다고 봐요. 예. 이 공룡 부대들하고 만나서 우리가 그냥 연계해서는 많은 경험하셨겠지만 그냥 소모될 가능성이 많죠. 그런 거 말고 그런 게 아닌 방식으로 우리가 교육을 넘어서서 리드하는 그룹으로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프라 중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시설 많이 만들고 앞으로 이제 미래 우리는 어떻게 시설이라는 문제를 끌고 가야 되는가라고 문제는 뭐 시간 가서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원고도 있지만 이제 시설 중심으로 가는 거는 기존의 시설은 물론 어떻게든 우리가 새롭게 구조화하고 끌어가야 되겠죠. 근데 앞으로의 시설은 시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시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뭔가 비전이 있는 거여야겠죠. 계획도 있고. 근데 지금은 그냥 확충일로로 이렇게 해왔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접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이거는 청소년 쪽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원고도 살짝 언급했지만 저는 저희 연구기관이요. 국책연구에서 굉장히 규모가 작은데요. 가끔씩은 너무 작아서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을 해가지고 물론 중요한 일을 하지만 4대강 연구하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지금까지 다니고 있었을까? 다닐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4대강을 피해서 안도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요즘 진로교육 굉장히 유행합니다만 시설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성남에서 짓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지만 여기저기서 짓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설만이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작은 부대지만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어놓고 고민하지 말고 뭐 지을 건 짓되 지역 사업도 많이 얘기하지만 네트워킹하고 마을 만들고 하는 이런 쪽에 포커싱을 둬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 뭐 다 하시는 얘기지만 그 얘기로 하고요. 연결된 얘기인데요. 저는 저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뭐 현장하고 이제 호흡도 하고 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청소년 정책은 파이가 작으니까 뭔가 연결을 해야 해요. 총괄 조정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도 하고 그런데 총괄 조정 되는 걸 못 봤어요. 되기도 힘들고요. 왜냐하면 미리 다 모든 사업은 모든 부처는 공용 부처들은 완결된 사업을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우리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만 정말 좋은 길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만일에 청소년 담당하는 부처가 거대 부처였으면 똑같은 일을 했을지도 몰라요. 막 깔고 짓고 하는 일에 더 충실했을 거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더 부대꼈을지도 모릅니다. 해서 이걸 표현을 제가 초연결 사회라고 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IoT니 빅데이터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도 있지만 지역사회를 정말 촘촘히 연결하는데 우리가 기여하지 않으면 존재감이 점점 없어질 거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우리 사업 말고도 너무너무나 규모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발로 뛰고 뭘로 해도 표가 안 나잖아요. 좀 더 그냥 시작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모든 부처가 하는 것들은 마을 사업도 하고 요즘 많이 하지만 제가 보면 마을 사업이든 네트워크 사업이든 혁신교육지역 사업이든 보면 제가 보기에는 다 사업이에요. 그냥 사업일 뿐입니다. 돈이 흘러내려가고 돈이 흘러들어가죠. 이름은 마을이지만 진짜 마을 사업을 하나 하는 궁금증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려면 그냥 연계하자 이런 것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여성가족부가 지금 지자체 평가를 하게 됐고요. 그걸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무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걸 무기로 해서 전담 공무원도 우리가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 같아요.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간판만 있었잖아요. 이것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자원들을 끌어모아서 촘촘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가자 하는 게 청소년 성장 지원 혁신지구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게 3년 과제로 올해부터 해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답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반드시 답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라도 혁신적인 리더 양성해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도 좀 이제는 리폼을 해야 될 때이지만 뭐 그건 또 롱텀으로 우리가 긴 호흡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람 키우는 일에 한 사람을 키우고요. 일단은 100사람만 키웠으면 좋겠어요. 뭐 이 중에도 계시겠죠. 넘겨주실래요? 안 넘어가요 이제. 네. 일단 100명만 전성민 대표님 전에 100명 만들자고 하셨죠? 예, 100명. 100명이 뭐 꼭 100명이 아니겠지만 이 리더들은 확실히 우리가 리더를 키우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교육하고 연계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하고 연계해가지고 교육을 못 바꾼다고 봅니다. 교육을 리드해야죠. 학교를 변화시키고 선생님들이 와서 컨설팅도 받고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리더를 지역의 리더를 키워야 우리가 온전히 지역에서 마을도 만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혁신지구, 혁신 리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또 하나 사업으로 끝나면 저는 이제 다시는 이런 얘기 안 하려 합니다. 혁신리더 한번 돼보시고요. 혁신지구 한번 해보시지 않으겠습니까? 저희하고 해서 뭔가 하나하나 만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넘겨주시겠어요? 아까 100년 전에 이야기하고요. 학교 우리 시설 공공 서비스 무지무지 많아졌습니다. 복지 서비스 뭐 온갖 서비스 무지무지 많아졌는데 서비스가 많아지고 지도자도 많아지고 선생님도 많아지고 그랬는데 저의 어린 시절을 뒤돌아보고 이렇게 하더라도요 보면 이런 생각이 계속 이걸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공공 서비스가 아이들을 자꾸 그 자체가 밀어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공성이란 부분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운동성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운동해라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 주인으로 내세운다는 것, 다시 주체로 세운다는 것 이런 것 같이 한번 고민하는 뭐 오늘 이 자리가 아니라 길게 올 한 해 또 내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거 SNS로 나간다면서요? 문제다 하면서 이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혹시 보시는 시청자 계시면은 메일이라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문제다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당신이 바로 문제다. 예, 저도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 인간이 되지 않도록 저도 노력하겠고요. 다 같이 좋은 사례, 좋은 리더 만들어서 좋은 청소년 정책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래도 뭐 상태 괜찮은 것 같죠? 예, 감사드리고요. 앞에서 조시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자 토론자분들도 다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김현철 본부장께서 한 5가지 영역의 중요한 방향들을 제시를 하셨고요. 그 안에 하나하나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을 채워나갈 것인지 그게 지금 오늘 시작입니다.
그래서 같이 세워나가는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회도 보고 자장도 보고 1인 2역을 자장을 맡게 된 최창욱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소개시켜드리고 또 시작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바로 소개와 함께 한 5분 정도씩 하실 거죠? 10분이나요? 안 되는데. 하여튼 5분 하는 기분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수경 활동가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해주시면 큰 박수 부탁드리고 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에서 활동하는 이수경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올해 3주 전쯤에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네, 저는 경남 김해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늘 서울에 왔습니다. 저희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 활동의 어떤 기조와 목표 안에서 청소년 정책의 방향성을 좀 찾으실 수 있길 바라면서 저희 활동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촛불 청소년들이 우리 정치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시민이 아닌가요? 그리고 청소년 정책은 왜 통제 중심인가요?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썼다는 촛불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난 지금에도 학교는 왜 인권과 민주주의를 찾아보기가 힘든가요? 이런 촛불 청소년의 물음에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대답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국 각지 370여 개 단체들과 청소년들이 모여서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를 결성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의 주요 목표와 기조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나오셨던 발표자분들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선거권, 피선거권, 정치와 선거에 대해 말할 권리, 그리고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선거법과 정당법을 개정하라.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만 18세 선거 연령 하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낮추어서 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 주민투표법을 더 진보적으로 개정하라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이 정치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고 스스로 모이고 정당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당연하지만 아직까지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청소년에게 참정권, 그러니까 유권자로서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청소년의 인권이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촛불에 같이 함께 했던 청소년이 함께 정권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세계 대다수 나라가 현재 18세 투표권을 선택하고 그보다 더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후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만 18세 투표권을 공약한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어떤 거래와 그런 것들로 그조차도 굉장히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청소년 시기는 민주주의를 훈련하는 나이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호흡할 수 있는 시기여야 한다. 청소년 시기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입시 공부 그리고 내신 성적 생기부 이런 것들로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통해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이 비청소년에 의해 어른들에 의해서 우리의 목소리와 주장이 대변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스스로 대표가 될 수 있는 세상, 우리 말을 우리 스스로 직접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청소년 인권법 제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2007년에 초중등 교육법에 학생인권 보장
관련된 조합이 최초로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 등의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에 실시한 학교 생활에서 학생의 인권 보장 실태 조사를 보면 학생인권 조례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냐는 점을 구체적으로 그 조사에서 증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전국에서 지금 4곳뿐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편차가 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의 인권 보장은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도 안 되고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옆에 있는 지역과 어떤 삶의 질 그런 것이 확연히 차이가 나서도 안 된다. 그래서 청소년의 권리 옹호 같은 측면은 국가 차원에서 규율하는 그런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청소년 행복 지수는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지만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 청소년의 학습 시간을 보면 OECD 국가 중에 최장 시간입니다. 네, 학대 수준입니다. 또 어떤 인간으로서의 놀 권리, 쉴 권리, 공부 외의 어떤 그런 권리도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목소리를 내고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이 굉장히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학교를 한 청소년들 학교 밖의 상황도 굉장히 상황이 열악하고 그리고 법적 보호막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우리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사회가 우리 존재에게 관심을 받고 우리가 지지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고요. 어떤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어린이 청소년 인권법이 있는 나라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내부의 차이에 주목하고 사회적으로 소수자, 약자인 어린이 청소년이 차별적이고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학생인권법 제정입니다. 학교에서 지금 굉장히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체벌이나 두발복장 검사 그리고 소지품, 차별행위 그리고 사상의 자유에 침해되는 어떤 서약서 강요 그리고 진술서 반성문 그런 강요라든지 그런 학생인권 침해 행위를 법률에 명시해라 라는 것이고요. 학생총회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 지금 학생이 의무적으로 참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시 수정을 해서 학교 운영 및 학칙 재개정의 학생 참여를 보장하고 학교 안에서 학생이 어떤 주인으로서의 자격 정당한 권리를 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가 지정된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학생인권 옹호관과 교육청의 학생인권 설치 등 침해 행위,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회복기구와 절차를 마련하라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이런 말들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학교의 비인권성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많이 이슈가 됐지만 현장 실습생의 자살 그리고 어떤 죽음 그리고 여학생에 관한 성폭력 그다음에 교사에 의한 학대 과도한 인권 침해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어떤 장치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적고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학생회는 법적 지위가 굉장히 약하고 실제로 교사의 산하기구처럼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네, 많고요. 아까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하지만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지역이라도 그 조례 법적 지위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지정된 지역에서라지만 그를 위반하는 학교도 굉장히 네, 많은 상황이고요. 지금 제가 있는 경남을 비롯해서 몇 지역에서도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학생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청소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서 굉장히 백래시가
네, 많이 일어나고 그 세력들에 인해서 굉장히 가로막히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이 포럼을 이제 주최한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이 2017년에 발표한 그 고등학생들의 정치 참여 욕구 및 실태 연구를 봤어요. 네, 그걸 봐도 고등학생 중에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에 참여한 학생이 한 번이라도 참여했다 한 학생이 25%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전체 국민 중에 그 당시에 3분의 1 정도가 집회에 참여했다는 조사와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청소년들의 굉장히 열악한 처지를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놀라운 수치인 거죠. 우리가 본 촛불 집회에 나온 어떤 중고생들의 어떤 싸움이나 어떤 목소리를 내는 그런 과정 이면에는 청소년들의 활동, 정치적인 활동이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가로막는 탄압과 그것에 상처 입고 좌절한 경험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청소년들의 촛불 집회 참가를 교육부나 교육청이 조직적으로 공공연하게 방해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당장 박근혜 퇴진 운동 과정에서도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벌점을 받기도 하고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시국 선언 서명을 모았을 때는 학교 교사들이 서명지를 압수를 해서 파기한 경우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도 16년 말에 촛불 집회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게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 이수경이라는 애가 뭐 촛불 집회 나갔다 이렇게 소문이 나고,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저런 애가 나중에 테러 일으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모함을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청소년의 참여나 정치 활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네, 그런 것들을 예외적인 사건으로 밀어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광장에서는 동료 시민으로서 함께 민주주의를 외쳤지만 학교와 가정으로 돌아가면 다시 시민 바깥으로 예비 시민으로 밀려나는 청소년들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어떤 그 씁쓸함 위에서,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는 그 시선 위에서, 그리고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선언 위에서 청소년 정책이 나아가야 한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소년 참정권,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인권법, 그다음에 학생 인권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정, 제정 이런 것들이 시급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셨고요. 전혀 테러리스트하고는 전혀 상관없으시니까 네. 네,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지금 유튜브하고요 SNS에 지금 생중계된답니다. 콧구멍 파시거나 이럴 땐 좀 조심. 그리고 광고 말씀 하나 드리면요, 다시 청소년이다와 관련이 되겠지만 저희 연구원에서 내년도 어떤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지 뒤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안을 해주시면 선물도 줍니까? 주는 걸로.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좀 더 실질적인 연구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까 10분이라 그러셨죠? 안 됩니다. 주전자닷컴은 죄가 없다. 아주 생소한 그런 제목인데요. 청년 정치 크루 대표로 계신 이동수 대표께서 짧게 발표를 해주신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 정치 크루 대표 이동수라고 합니다. 짧게 마치겠습니다. 제가 일단 생각하는 청소년 정책이 기존에 논의되었던 청소년 기본법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사실 청소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모든 정책이 청소년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들이 학교 안에서 겪을 때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런 교육 정책, 입시 정책, 그리고 학교 끝나고 아니면 학교 안 다니는 청소년들이 하는 게임, 스포츠 아니면 아이돌 등등 관련해서 이제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정책이 청소년 정책이다라는 전제하에 일단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 정책의 문제점은 기성세대가
설정한 어떤 규범적인 가치, 청소년은 마땅히 응당이래야 한다라는 틀 안에서 청소년 정책이 좀 이루어지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민주시민교육, 뭐 평화통일교육 등등이 있을 텐데 예를 들자면 제가 작년에 지방선거 끝나고 서울교육청에서 인수위원을 잠깐 했었습니다. 여기 교육감님 안 계시니까 좀 욕을 하자면 그때 이제 공약으로 나온 것들 중에 뭐 연변에 국제교류 학교를 짓자, 아니면 뭐 세계 세계 시민교육 책자를 개발하자, 아니면 평화교육 캠퍼스를 운영하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과연 청소년들에게 와닿는 정책일까? 청소년들은 당장 지금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차별도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세계 시민에 대해서 얘기하자, 아니면 뭐 북한과의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런 것들이 좀 와닿을 수 있을까? 이것도 결국에는 기성세대 분들이 이게 중요하니까 너희들은 이걸 배워야 해라는 시각에서 나온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저도 그렇지만 이 기성세대와 그리고 많은 이런 정책 입안자들, 이분들의 생각이 청소년들의 일상을 지금 유행의 패턴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유튜브에서 많이 느꼈는데요. 그 청소년들 만나서 얘기 듣다 보면 요즘 초등학생, 뭐 중학생들은 네이버를 안 쓰고 유튜브로 검색을 한다고 해요. 제가 그래서 진짠가 해서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검색창에 몇 개 키워드 넣어봤는데 뭐 초5 넣으니까는 뭐 초 메이크업, 아니면 교복 이쁘게 입는 법, 아니면 운동화 끈 매는 법, 이런 것까지 지금 유튜브로 검색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이 영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이 세대가 성인이 되고 이제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시작할 때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까라는 전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근데 하물며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인 제 친구들마저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요즘 애들 뭐 영상만 보지 책이나 신문 안 봐서 큰일이다. 저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한편에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런 생각 자체가 예전에 어르신들이 막 요즘 것들은 한자도 공부 안 하고 말이야, 이거랑 똑같은 생각이 아닐까. 이게 바꿀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면은 이제 의사소통의 주요 매개체가 텍스트에서 비디오로 전환되는 시점에 이거를 좀 대비를 해야 할 텐데 저는 여태까지의 청소년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미디어 소양 교육은 물론이고 학교에서는 당장 지금 유튜브가 아니라 영상 제작 프로그램 안 돌아가잖아요. 이런 것도 못 가르치고 있는데 과연 이 친구들에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그리고 기초 소양을 쌓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제 주전자닷컴은 죄가 없다라고 이 제목을 뽑았는데, 주전자닷컴이 그 사이트입니다. 그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학교나 이런 학원에서 배운 코딩 가지고 자기들이 플래시 애니메이션, 플래시 게임 같은 거 만들어서 서로 올리고 이제 평가를 주고받는 사이트예요. 이게 2006년부터 해서 플래시 게임이 지금 한 4만 개 정도 넘게 올라와 있었는데 지난 2월 달에 이 사이트 게시판이 폐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이 청소년들이 유통하는 본인들은 그냥 자발적으로 게임이 좋아서 프로그래밍이 좋아서 만들어서 올리고 비영리 목적으로 올리고 평가를 받았던 것뿐인데 이들이 유통하는 이 게임이 등급 심사를 안 받았다. 18cm, 뭐 13cm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게 위법이다 해서 없앴습니다. 근데 저는 과연 이 청소년들이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이 일들에 청소년들이 자기가 좋아서 게임 만들어서 올리고 평가받는 이런 사이트에까지 기존의 그런 산업 논리 그리고 정책 논리를 적용해서 형평성을 들이대면서 규제를 해야 되는가라는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이 게임 정책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난리 났었던 그 아이돌 가이드라인 관련해서도 이런 정책들에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기성세대 분들이 야, 너희들은 이런 거 들으면 안 돼, 이런 게임 하면 안 돼라는 생각에서 만든 정책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가 청소년 활동이라고 규정지은 그런 울타리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교육이라든지 게임 정책에도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뻔한 얘기지만 근데 보통 흔히 정치 참여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선거 연령 인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선거 연령 인하보다 더 중요한 건 이들의 참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정당법이라든지 아니면 공직선거법에서 청소년들 정당 가입도 막고 있고 아니면 선거 캠프에 자원봉사하고 싶어도 그것도 막고 있는 실정에서 아무런 정치 참여도 못하는 와중에 선거권만 달랑 쥐어주면은 그거야말로 진짜 구색 맞추기나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고 참여를 하고 싶다면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사례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미국에 앨런 에드햄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이 게임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거짓말해가지고 컴퓨터 사서 그걸로 하루 종일 게임하고 14살 때부터는 또 자기가 직접 프로그래밍이랑 게임 제작을 배워서 게임도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팔았다고 해요. 그걸로 또 용돈벌이하고. 이 친구가 대학에 갔는데 그 대학이 어디죠? 그 김은국 씨가 우클라 대학이라고 했던 UCLA 대학에 가서 이제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졸업할 때 돼가지고 이 친구가 취업을 안 했어요. 친구 2명을 꼬드겨가지고 심지어 그 친구 중에 한 명은 마이크 모하임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멀쩡히 회사를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도 이 친구를 꼬셔서 자기네들 24살 청년 셋이서 게임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 게임 회사 이름이 시냅스 앤 실리콘인가 뭐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나중에 만들게 된 게임이 바로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디아블로, 전 세계 게임사에 진짜 한 획을 그은 이 블리자드를 불과 이 게임에 미쳤던 대학생 셋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미국 정부가 이 앨런 에드햄이 게임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팔고 그 용돈벌이 하는 게 이게 뭐 현직법 위반이다, 아니면 이게 뭐 등급 심사 안 받았다, 이거 불법이다 해서 그의 게임 열정을 가로막았다면은 과연 우리가 스타크래프트 같은 진짜 명작 게임을 만날 수 있었을까? 결국에 청소년들 다 알아서 잘 하는데 우리 어른들이 그동안은 이 청소년 활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그들을 좀 풀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하고 싶은 일들 열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청소년들에 관련된 그런 규제들,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좀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짧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양한 그 참여의 과정에 확대가 필요하다는 부분, 그리고 청소년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책들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2페이지 자료집에 있습니다. 강서 청소년회관 김정률 관장님 발표하실 건데요. 32페이지에 그 요약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짧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짐작해 보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뵙자마자 저보고 짧게 하실 거죠. 이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희가 그러더니 또 압박을 가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원고는 얼마 전에 한번 이러한 비슷한 자리에서 제가 주장한 바가 있었고요. 또 오늘 주제 발제자분의 토론을 발제문을 보진 못했지만 방향성하고 제가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핵심 주장은 우리 기본법에 학교 교육을 보완한다라고 되어 있는 우리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이 그대로 가도 될 거냐 이겁니다. 또 그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교육부 해체하라, 교육부 해체하고 지방교육위원회로 바꿔라, 교육정책은 청소년 정책 하위의 영역으로 초중등교육법 내려놓자, 이런 주장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너무 세게 느껴지시나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장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고요. 이 방향으로 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해방이 될 수 있었나요? 30년 걸렸습니다. 우리 교육이라는 큰 그림을 바꾸는 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저도 그거는 압니다. 그러나 이 주장조차 안 하면 안 되겠기에 이런 주장을 해봅니다. 그 뒤에 글들은 이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한 근거되는 내용들이라든가 방법들입니다. 몇 가지 이야기만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이라는 국가주의 교육 시스템을 쓴 것은 150년도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7만 년을 사는 동안에 학교 안에 아이들이 모두 아침부터 오후까지 모든 전 세계 아이들이 학교에 갇혀 있는 시스템을 쓴 게 150여 년밖에 안 됩니다. 70년대에 이미 1, 2 같은 교육 철학자들은 학교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계급을 만든다, 학교를 없애자, 이런
학교 없애기 운동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대안교육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까지 우리의 이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너무 공고하게 전 세계적으로 너무 공고하게 학교란 시스템으로 청소년을 성장시킨다라는 사회적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아이들 행복 지수가 어떻다고요? 제일 꼴찌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누구 때문에 가장 불행하냐라고 물어보면 결국 학교와 교육 때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학교와 교육 부분을 못 바꾸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바꿔준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18세 선거권 문제도 사실 학교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3 아이들이 아직 18세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이 띠두르고 고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긴 하지만 역시 한쪽 부모님들은 고등학생들까지 선거판에 내몰기 싫어 이래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겁니다. 그럼 교육제도를 줄이자. 18세까지로 줄이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줄죠? 교사가 줍니다. 교육 헤게모니가 이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신기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해봤는데요. 4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육 예산이 우리나라에서 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부서가 어디냐라는 질문을 하면 대부분 국방부나 복지부들을 얘기하시는데요. 교육부가 아마 올해 70조가 넘었죠. 80조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부가 1조 쓴다고 행복해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청소년 예산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 거대한 헤게모니하고 우리가 이야기한다고요? 협력하자고요? 학교에서 그렇게 협력을 요구하죠. 우리 예산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우리가 도와야 되나요? 내국세의 20.27%를 교육 예산으로 무조건 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 자치가 별도로 가고 행정자치 별도로 갑니다. 우리는 행정자치 영역에 있는 청소년 정책이고요. 교육자치 영역에 내국세의 20.27% 여러분들 세금의 20.27%를 교육에다 무조건 줍니다. 교육세 모두 교육에 보냅니다. 서울특별시세 100분의 1, 100분의 10 보냅니다. 이미. 이렇게 만들어지는 돈이 70조입니다. 우리 국민이 이걸 이해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성장이 그만큼 중요해서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청소년은 어떻게 컸나요? 대학생들도 어떤 문제를 질의를 하면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토론 교육이요? 아닙니다. 설정해 놓은 이야기 나누기 교육입니다. 토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시스템을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거 바꾸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누가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거 교육운동가들이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청소년 정책 영역에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청소년 정책을 청소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정책, 현재 있는 청소년에 대한 욕구 충족 정책 이런 식으로만 바라보면 이것에 대항하거나 바꿀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청소년은 미래 사회 주체를 만드는 겁니다. 사회 주체. 그래서 여성가족부에 그냥 있어야 할까? 아니다. 미래사회부라는 걸 만들어서 아예 그쪽에 미래 사회 구조를 만드는 시스템의 정책들을 모으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런 아이디어들을 글에 정리해봤습니다. 짧게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마무리로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 시설의 직원들하고 제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가능한가요? 교육이 배움, 학교는 배움이라는 시스템에서 지금 학교는 뭐죠? 돌봄이라는 시스템으로 패러다임과 얼굴 색깔을 바꿨습니다. 24시간 돌봄하겠다고 합니다. 학교가 돌봄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순간 청소년계는 어디가 있게 되죠? 없어집니다. 사실은. 학교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산 갖고도. 이런데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학교가 본연의 역할인 교육의 역할이 부실해지면서 돌봄의 역할로 전환시키고 학생은 줄어드는데
우리 국가 GNP가 계속 높아지잖아요. 당연히 예산 점점 많아집니다. 교육 예산은. 학생은 점점 줄고. 근데 왜 걔네들은 교육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그러죠? 학교 밖으로 나오는 청소년에게 20만 원 줘서 내보낸대요. 한 청소년에게 학교 교육비가 1,200만 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럼 1,200만 원 줘서 내보내야죠. 학교 밖으로 나오는 아이들. 여하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라는 직원들의 질문에 이렇게 저는 준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알리고 계속 문제시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지 한번 보자. 우리는 집단 지도 방식을 선택했다. 집단 지도 방식을 선택하면서 몇 명을 얼만큼 무엇을 했는지만 자꾸 생각했다. 바꾸자. 개인 중심으로 바꾸자. 개인 성장 중심으로 우리 지도자들이 아이 하나하나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기록하고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더 잘됨을 보여주자. 이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은 코칭과 관찰의 핵심을 두자. 어떤 집단 프로그램을 끌고 가는 거에 핵심을 두지 말고, 그래서 몇 명, 얼마 예산을 들어서 몇 명을 해결했습니다라는 입장으로 우리 일을 가져가지 말고 아이 하나하나가 어떻게 성장했습니다를 보여주는 입장으로 우리 일의 방식을 바꾸자는 얘기를 합니다. 장기적입니다. 간단하게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저는 지금 과격한 주장을 한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 주장으로 가도록, 그래서 아일랜드는 청소년 부가 만들어졌더군요. 아예 이런 식으로 교육부 없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교육위원회 체제로 가 있죠. 청소년 부라는 큰 틀의 청소년 정책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의 청소년 교육 정책이 설정될 수 있는 우리 시스템이 돼야 되는 것이지, 교육을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우리 청소년 정책을 끌고 가는 이 지점은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길었나요?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 두 명보다는 조금 길었습니다. 하여튼 과격하지만 그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또 강서 청소년회관 우리 청소년 중심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진행되는 부분들이 계속된다면 많은 모범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뭐 유튜브나 이런 거 중계된다고 하니 교수님들은 좀 짧게 해주시겠죠? 미래 100년을 위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한수대학교 방은영 교수님께서 짧게 해주신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의 방은영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주제를 처음에 봤고요. 예,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청소년 미래 100년, 다시 청소년이다, 이런 주제를 받았을 때 너무 근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짚어봐야 될 때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걱정도 됐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라도 이게 또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좀 진정성을 갖고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미래 100년을 생각하는 그런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미래 100년을 우리가 이제 생각한다라고 하면 과연 정말 국가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거가 정말 지금의 청소년들이, 또 다음의 청소년들이, 또 그 다음의 청소년들이 정말 최소한 100년간 맞이하는 세상이 정말 건강한 세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온전하게 우리가 물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짐을 쥐어주는 그런 어떤 세상을 우리가 물려주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정책이고 실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우리의 정책을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뭐 여성가족부의 그 청소년 정책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의 전반적인 정책이 정말 미래 청소년 100년을 위해서 시행해도 좋은 것인가, 그걸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 미래 청소년들에게 밝은 세상을 안겨다주는 그런 정책인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만에 하나라도 미래 청소년들에게 짐을 지어주고 부담을 주고
그야말로 뒤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면은 그 정책은 다시 재고되고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청소년 정책이 여성가족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금 다른 선생님께서도 다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여성가족부 혼자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모양새는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의 모양새는 각 부처가 전부 다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정말로 그렇게 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짚어봐야 되고요. 우리가 그 청소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왜 지금 이렇게 빈약하게 가고 있는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왜 여성가족부의 위상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좀 약하고 예산의 규모가 그렇게 적은가? 좀 여러 가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가 국가가 청소년 정책의 어떤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뭐 청소년들의 어떤 뭐 특정의 사업을 하고 뭐 청소년의 어떤 특정의 뭐 훈련을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 국가가 존립하고 앞으로 100년, 200년 계속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말 청소년 정책의 우선순위가 가장 먼저 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가 비전을 좀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6차 청소년 기본 계획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예. 1차, 2차 뭐 계속 보면 비전은 굉장히 근사합니다. 지금 6차 기본 계획의 비전도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 존중받는 사회 이런 것들을 이제 열고 있는데 이건 이제 물론 우리가 청소년 정책에서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방향인데요. 저는 이제 청소년 입장에서 바꿔보면 정말 청소년들이 미래를 열고 싶을까? 지금의 청소년들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그래 내가 기쁘게 맞이해서 희망을 갖고 내가 뭔가를 좀 도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어떤 의욕과 희망과 비전을 갖게 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불행하게도 지금의 현재의 상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고 재고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다시 수정을 해서 청소년들이 정말 비전을 갖고 미래를 열고 싶고 그 사회가 100년, 200년 가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간절히 해보고요. 아까 최영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게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이 출발점이 돼서 앞으로 정말 우리가 미래 100년을 방향을 제시하고 잘 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밑거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감사드립니다. 짧게 해주신 것도 고맙고 또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또 같이 동참해 주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시고 해서 역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세대 역량 기반 청소년 미래 정책 비전 토의해서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발제를 해주실 서울대학교 김동일 교수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특징은 빨리 짧게 하는 게 특징인가 보죠, 다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 원고는 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좀 읽어보시길 기대하고요. 저는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처음 제목을 이제 청소년 이해의 틀이 아무래도 세대 차이로서의 특징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뭐 88세대, 3포 세대 이래갖고 이제 기성세들이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세대를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미디어나 정치 구호 쪽에서 많이 소비가 됐지만 뭐 이거를 청소년께서 학술적으로 그렇게 제대로 많이 한 적은 없었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관점의 전환이라는 게 결국 세대 차이가 아니고 세대 역량으로 이걸 다시 한번 정립하면 좋겠다는 게 처음 말씀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두 번째는 이런 미래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그리고 또 이끄는 세대 역량이 어떤 게 있을까? 뭐 지금까지 뭐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여기 오신 분도 그렇고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대 역량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경험적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얘기했는데 최근에 여러 시도 중에 눈에 띄는 것들이 앱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요. 어떤 최근 청소년 세대의 어떤 정체성, 친밀감, 상상력을 중심으로 어떻게 앱 주도성, 앱 의존성을 가지고 설명하는가. 그래서 어떤 자신의 정체성,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역량, 창의적인 상상력을 맺는 역량 이런 것들이 앱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되는가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어떤 세대를 하나의 틀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 이런 동일한 사회 문화적 사건과 역사적 시기를 거쳐 성장한 어떤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주체적인 모습들이 어떤 그 세대 차이가 아닌 세대 역량으로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60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얘기 나온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뭐 초연결 사회, 뭐 공유경제 얘기하셨지만 또 독특한 게 고령화로 인해서 예전과 달리 그 소수의 어른과 많은 청소년이 있는 게 아니고 조그만 청소년과 엄청 많은 어른들이 사는 이상한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명의 어른이 한 명을 막 훈육하는 개념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그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 사회 변화에 되는 어떤 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청소년 세대가 스스로 어떤 역량을 또 중요시하는가에 대한 성찰 질문도 같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사실 그 청소년기가 좀 확장된 이유는 대공황 때 이제 그 청소년기 노동자들이 다 학교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청소년기가 시작됐다는 사회문화적 설명도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청소년기가 확장이 됩니다. 저희도 이제 그 청소년기 자녀를 이제 있는데 왜 아침에 늦게 일어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대답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잠을 자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미래 사회를 짊어질 사람, 미래 한국 사회를 그 가져갈 인재들이라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지금 여기 살아 숨쉬고 자신만의 학습과 또 삶의 역사를 지닌 존재로서 우리가 볼 때 사실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세대에서의 어떤 중요한 특징, 또 세대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세대 내 갈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잡아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61페이지면 마지막 리뷰인데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양성과 포용에 기반한 성장 패러다임의 기회가 공평하게 분배되고 제공되는 것이 청소년 정책에서도 되게 중요하고 이렇게 미래 사회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역량 리스트를 열거하고 당위성만을 강조하는 논의를 넘어서서 실제로 청소년 세대 구성원들의 핵심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사회적 지원 체제가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제 그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제가 예전에 배웠던 그 청소년의 원어가 adolescence라고 합니다. 사실 adolescence라는 거는 toward growth start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의 성장과 학습을 지향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가는 이 청소년 정신이 사실 모든 세대에게 연결이 되고 또 이것들이 나누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주체적인 어떤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드러내고 글로벌 트렌드와 이질성 스펙트럼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성과 포용성으로서 진화하고 또 개인이 고립되고 단절돼서 세대 내외에 분절이 나타나지 않도록 연계와 성장, 학습력의 가치가 구현되는 것이 아까 오늘 말씀드린 이런 백투 베이직 다시 청소년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고 도착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방을영 교수님하고 촉까지 같아요. 하여튼 두 분 감사드리고 그 마지막 발제는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논의들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 그 뭐 괜찮으십니까? 예, 네, 예. 발제 다섯 물론 뭐 발제라는 게 지금은 각자 방향을 제시한 건데요. 토론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혹시 5개의 발제에 대해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2분 정도 없어요? 예, 예, 예. 그러면 뭐 진행에 협조가 잘 안 되네요. 응? 지금 시간이 4시 40분입니다. 그래서 예정된 시간 5시 30분인데 일단은 필드에서 혹시 뭐 오늘은 아시다시피 이슈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지금 정리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가겠다라고 발표하는 게 아니고 다시 청소년이다는 역시 저희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청소년 분야에서 뭐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거 오늘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그리고 전체적인 청소년 정책 내지는 청소년 분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조언들 있으시면 그런 거 중심으로
문제 제기를 해주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이크 준비되셨죠? 그래서 말씀하실 때는 소속 성명 말씀해 주시고 짧게, 최대한 짧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약 한 몇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장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지역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미진입니다. 저는 김정률 관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시는 중에 집단 활동이 아닌 청소년 개인 성장에 맞춰서 그 패러다임을 좀 바꿔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청소년 지도사들이 2년 동안 혹은 4년 동안 공부를 배우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비전, 이렇게 지향을 하고 공부를 하고 현장에 투입이 되지만 평가나 아니면 청소년 이용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중요시됨에 따라서 청소년 수 얼만큼 청소년 활동이 얼만큼 많이, 그러니까 청소년 활동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투입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고, 그리고 보조금이라고 하죠. 그런 지원되는 부분들이 그거의 평가에 맞춰서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수치에 넘지 못하면 보조금을 적게 받게 되고, 그러면 청소년 지도사들은 또 수익 사업에 또 목이 메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과연 청소년 지도사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라는 부분이 의문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좋은 조언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중심으로 보자. 첫 번째 이야기는 올해 여가부 공모사업 중에 처음으로 나타난 게 자기주도 활동에 대한 공모사업이 나왔죠. 저희들이 그런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프로그램을 그동안 우리 지도자들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그 프로그램 안에 아이들을 소화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고 만들고 우리는 그것을 돕는 코칭 연습으로 바꾸자,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그 아이 하나하나의 성장을 기록하자, 이런 의미였고요. 양적 문제는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의 특성은 골고루 많은 사람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평가는 늘 양적 평가에 골고루 서비스가 됐느냐를 본 거죠. 여기에 우리 지도자들도 그대로 순응해 왔다라는 점을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순응해야 할까요?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자, 교육의 아이들을, 수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양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나요? 그 아이들 결국 어떤 학업 성취도를 올렸는지를 평가하는 형태를 쓰려고 노력하죠. 국가교육과정에 그 많은 예산을 쓰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가 척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양적으로.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항변을 합니다. 관장이 책임질 테니까 최우수 시설 하지 마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신에 꼭 이거는 보여줘. 연인원을 계산하는 방법 정말 웃기죠. 우리끼리 서로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1박 2일 10명이 캠프를 가면 몇 명이 연인원이 되죠? 오전 10명, 오후 10명, 저녁 10명. 그 다음 날 오전 10명, 오후 10명, 저녁 10명. 심지어는 1시간 단위 프로그램으로 나눠가지고 프로그램 단위로 연인원 계산하죠. 이래가지고 관장인 나도 10명이 캠프 간 걸 알았는데 나한테 올라온 결제 서류가 80명이 갔다라고 결제가 올라오면 저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인원 계산하는 방법이 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일량이에요. 지도자의 일량을 계산한 게 연인원입니다. 그런데 실인원,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줬는지를 보는 건 실인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연인원 계산법 이 평가 척도에 자꾸 거부를 하고 실인원과 우리가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했음을 기록해냈던 것들을 자꾸 보여줌으로써 평가 척도를 바꾸자는 요구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요구에 순응을 하면서 그것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대안을 못 보여주면 결국 그러한 요구만 계속 평가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최우수 시설 안 돼도 좋아요. 대안적인 것들을 만들고 이걸 자꾸 홍보하자라는 게 저는 저희 직원들하고의 약속입니다. 네. 예, 뭐 충분한 답이 되셨습니까? 예, 앞에 예, 저는 경기 탁틴 네일에서 일하고 있는 이오키라고 합니다. 다시 청소년이라는 그 화두가 너무 마음에 들고 이강호 이사장님의 초청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요. 저는 경기 탁틴 네일이 안산에 있습니다. 근데 안산에서 작년부터 준비해서 청소년 민간기관 네트워크 형태로 해서 청소년 협의회를 발족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강호 이사장님을 추천 강의를 해주십사 하고 초청을 드리면서 이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청소년 정책연구원,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뭐 상담복지센터, 이 여러 가지 청소년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곳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지방에는 수련관, 그 다음에 문화의 집 이런 곳들이 있죠. 다 지원받는 곳들입니다. 그 이외에 단체, 민간에서 그냥 민간인들이 순수하게 지역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곳들은 참 네트워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오랫동안 답답한 마음입니다. 사실은 지역에서 변방에서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그런데다가 국가기관에서 지원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채로 청소년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걸 화두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싸우다 정책이나 제안이나 여러 가지를 지자체에 해보면서 제가 14년도 세월호가 터지면서 포기를 했습니다. 모든 걸. 그리고 지금부터는 다시 해야겠다라고 시작했던 게 그냥 민간 기관 나부터 그냥 나 혼자 해보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다시 청소년이라는 말이 혹시 그게 아닐까라고 하는 기대를 걸고 사실은 왔습니다. 근데 오늘 토론하는 내용은 그것과는 좀 많이 다르군요. 지역 내 곳곳에, 마을에, 그다음에 시군구에 다시 청소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얘기, 이런 얘기를 사실은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루어져야만 피해, 몸의 피해, 모세혈관들이 다 돼서 유기적인 활동을 한 생명체로서 활동할 수 있듯이 청소년이 다시 인간으로 우리나라에 우뚝 서려면 지자체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까지, 그리고 현장에 있는 청소년 지도자들에게까지 이 소식이 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고 있던 이 협의, 청소년 협의회도 전혀 몰랐어요. 이걸 준비하는 걸. 그러다가 이강호 이사장님 초청 강연을 하면서 듣게 됐거든요. 5차인가 6차 청소년 계획도 막 찾아야 됩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도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토론으로 현장에서 얘기되지 않습니다. 앞에 계신 패널 분들께서 전부 다 당신부터 다 잘 해보시겠다고 하셨고, 우리 최영희 탁틴네일 이사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모두 진짜 지방에 있는 아이들, 저기 이수경 청소년 같이 지방에 있는 청소년들과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 내용들은 대부분 기관에서 오신 분들이어서 기관 중심에, 저도 안산에서도 그 청소년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하려고 그러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뭔가를 청소년 정책 제안을 거기서 해야 되니까 하려고 하면은 청소년 수련관에 계신 관장님은 우리는 복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거기 도표에 있었던 그 김현철 그 발제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네트워크가 안 됩니다. 기관들이 가장 주요한 기관이 상담복지센터와 지역에서는 수련관이거든요. 제일 돈도 많이 갖고 있고 제일 활동도 많이 해야 되는 곳입니다. 지역에서 그거 실질적으로는 문화의 집과 그 세 곳밖에 없는 거예요. 청소년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활동하는 곳은. 근데 그런 곳들이 개기관의 활동 이외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이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초적인 백이 아니라 아이들의 든든한 옆자리에 앉아서 버팀목이 돼줄 수 있는 청소년 지도자들의 연대체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까지 만들어지는 거. 우리나라에 청소년 단체 협의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개기관들의 연합체잖아요. 그거 말고 진짜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네트워크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청소년 협의회,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시군구에 될 수 있는 정책 제안이 여기서 되지 않는 것이 제가 가장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아까 성장혁신지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여서 다시 되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다시 시작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뭐 혹시 뭐 길게 말씀드릴 건 없고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까 교육도 얘기했지만 교육이든 뭐든 실은 지역에서 아이들하고 어떤 식으로든 하여간 소통하고 엮여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묶이는 구조로 가야 하고 그렇게 지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부족한 자원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는 소극적으로 수세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것 같은데 꼭 아까 뭐 성장지원 그게 아니더라도 정책이 그렇게 엮어내는 작업들 그래서 설사 개인이라도 단체가 아니더라도 개인이라도 끌어들이고 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지도자 말씀하셨는데 지도자의 바운드를 되게 넓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생각했던 지도자 이래 가지고는 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네이밍을 지도자로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저도 최근에 어디 여기 지방에 좀 다니면서 전혀 생소한 곳에서 전혀 생소하게 일하신 분들을 보고서 이분들은 전혀 안테나에 잡히지도 않았는데 너무 훌륭한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돈도 하나도 없이 그냥 하시는 분들을 보시고 이분들 끌어안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소통은 해야 될 것 같고 같이 같은 연대 의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뭐 지역마다 형태는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어메니티를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모범들을 좀 밝혀내고 또 그 모범 사례들을 좀 전파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도 뭐 기존에 연구를 많이 해왔지만 좀 더 6차 기본 계획과 더불어서 그래서 성장혁신지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모색들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모범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자리들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혹시 또 고영복 관장님이신가요? 예. 네, 광명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형복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분은 김현철 박사님, 본부장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발제 너무너무 귀하게 잘 들었고요. 의미 있는 발제였고 또 토론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무엇이 중요한가를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미래가 막연한 이유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하거나 살아가 보지 못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흔히 미래를 그릴 때는 막연하고 모호하고 의지는 보이지만 무엇부터 실천해야 될 것을 왕망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의 핵심은 과거의 미래를 이은 보다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 해야 좋을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청소년 시민들을 가장 가까이 지역사회에서 만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지도자분들이 먼저 심리적 통합부터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파편과 분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초연결과 융합을 얘기하는 시대에 우리는 활동, 보호, 복지, 상담 각각의 영역으로 얼마나 심리적 통합이 돼 있는가. 미래를 그릴 때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토양이 되는 현장이 청소년 시민을 위해 최상의 이익을 주기 위한 결심과 공감과 합의된 노력이 없다면 결국 모든 것은 헛된 구호로 역시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와 다른 미래를 위해서라면 일단 전문가라는 청소년계 모두가 심리적 통합을 하는 것의 출발선상부터 새로운 미래를 맞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발제를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큰 영혼이 멘탈이 무너지는 경험도 하신 우리 박사님께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무엇부터 출발해야 좋을지에 대한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 다 하신 것 같은데. 여튼 그 심리적 통합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고관장님하고 저희가 제가 최근에 같이 경험한 어떤 그 그룹들의 이야기라든가 그래서 오늘 원고에서 이제 혁신 리더 얘기를 썼지만 그게 뭐 혁신자가 붙든 안 붙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자격증 딸랑 주고 현장에서 각자 각계 정투로 이렇게 성장하고 그랬잖아요. 뭐 저희 연구진들도 뭐 이제 각자 어디 들어와서 뭐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 성장의 자양분을 어떤가 얻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저도 계속 공부해야 되고 현장과 학계와 사람들이 굉장히 호흡하는 이런 공동체가 좀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 만드는 거는 또 뭐 나름대로 필요한데 같이 이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계속 학습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지만 굉장히 에너지를 받고 있는 무슨 모임이 있어요. 근데 청소년계에서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혁신 리더라고 하는 거기에 담은 것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각자 현장에서 어떤 분은 열심히 하시다가 힘들어서 지쳐서 그냥 떨어져 가시는 분도 보셨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계속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할 수 있는 그런 연대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전성민 대표님께서 전에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또 죄송합니다만 말씀을 또 건네서 그런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건데 고 관장님이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제안을 드리고 질문에 답이 있었습니다. 다음 중간에 앞으로 한 3분 정도만 더 받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감사드립니다. 이런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저는 한국청소년연맹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 정성호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주제를 보니까 다시 청소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교육청 현장에서 나오는 청소년 단체의 업무 분장 배제에 대해서 저는 여기 계시는 패널 분들한테 측정하지 않고 여쭈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청소년이다라고 주제를 정하셨는데 학교 현장에서부터 청소년이 업무가 배제되는 이 현실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배제되어 있다는 업무 분장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말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듣고 싶어서. 네. 설명요? 네. 서울시 교육청에서 어떻게 최근에 서울시 교육청의 그 지침 말씀이시죠? 예, 최근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단체의 교사들의 업무 분장을 배제하겠다, 자율적으로 맡기겠다라고 이제 공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청소년 단체의 학교 현장에 그 업무를 주질 않겠다라고 이제 공문을 시행을 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청소년 단체가 해온 역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체 단련 활동, 그다음에 인성 함양 활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소년 단체의 업무가 배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화두가 다시 청소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학교 현장에서부터 청소년이 배제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패널 분들 저는 특정을 하지 않고 어떤 분야도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셨으면 해가지고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단체 문제인데 뭐 청소년 단체 배제 문제를 말씀해 주셔도 저도 흥사단이라는 청소년 단체에 소속돼 있고요. 청소년 단체 협의회가 만들어지는데 보이스카웃이니 과거에 이 청소년 단체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 청소년 단체 활동은 너무 당연했습니다. 교육 과정 안에 특별활동 과정으로 해가지고 당연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는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게 당연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학교 선생님들에게 이걸 고가 점수로 준 거예요. 청소년 단체를 맡으면 고가 점수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가 점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청소년 단체를 맡는 것이지 청소년을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맡는 게 아니라는 형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지나가면서.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교감 진급을 위해서 고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청소년 단체를 실질적으로 맡기는 했는데 그분이 실질적으로 안 하고 다른 선생님이 맡는 거죠. 이런 부작용이나 이런 문제를 전교조가 끊임없이 주장하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업무 배제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학교는 배움의 장소가 아니라 교사의 일터일 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과격한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혹시 원장님 말씀 마지막. 아니 저는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떤 의견을 드리긴 힘들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최근에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단체 활동을 했는데 되게 형식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전 별 매력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았어요. 어느 단체라는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근데 어떤 친구들은 되게 열심히 하고 했었고 그냥 뭐 그런 관계로만 이게 되는지 잘 알았는데 거기에 선생님의 이제 노동이라고 부분이 들어오면서 이런 상황에 온 것 같고 근데 여러 가지 그 목소리를 내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제 어떻게든 교섭하시고 얘기하시고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얼핏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죄송스럽게도 저희 아이에게 단체 활동을 시키지는 않고 있는데 그냥 동아리 활동 수준에서 좀 이렇게 권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청소년 단체에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해서 어찌 보면 투출액이 필요하겠다. 지금 뭐 배제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튼 그 시장을 어떻게든 뚫어야 하는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또 하나는 잘은 모르지만 지금까지 해던 다른 패턴의 것도 좀 구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전략이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선생님들의 노동을 덜어주는 것이든 아니면 아이들을 더 매료시키는 것이든 간에 다른 무기가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세상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아마도 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지쳐 있는 아이들한테 단체로 이렇게
뭔가 하게끔 하는 구조가 되게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조적으로 어려운 구조인데 절대 한 가지 출입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걸 뚫기 힘들 것 같아요. 지금은 서울시지만 더 확산될 수도 있고요. 하니 이걸 정치적인 노력으로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어떤 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더 구매력 있는 뭔가를 또 하나의 출입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근데 단체에서도 그런 노력들도 같이 연대하셔서 하시는 게 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제 솔직한 의견입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은 별도의 토론 주제를 갖고 한번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얘기해야 될 지점들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단체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교사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그럼 오후에 우리 청소년 지도사들이 맡아주겠다, 윈윈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서로의 강점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순전히 저 때문은 아니고요.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청소년 이야기는 들어야죠. 아까 안 한다더만. 응?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안구 청소년위원회 늘품에서 나온 권미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청소년이 주인공이 되는 이런 주제인데 아무래도 청소년이 아무도 뭔가 청소년의 그런 참여가 적은 것 같아서 이런 청소년도 있다 이런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가볍게 조금 이야기할 거가 있는데 그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되면 정치에 아무래도 주입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입하는 대상에 색깔이 이렇게 섞여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청소년이 주체적인 그 정치 이런 걸 결정하지 못하고 주입된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걱정감이 있어서 네. 죄송합니다. 네,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적어도 우리 청소년 분야의 지도자 선생님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래서 하여튼 항상 그런 부분들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청소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마지막에 우리 원장님 한마디씩 하시던데 오늘 안 하실 거예요? 예. 하여튼 방금 했잖아요. 하실래요? 그 학교에서 왜 정치에 대해서 학생들이 주입식 교육을 받아서 흔들릴 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저도 맨 처음에는 왜 청소년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방박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처음엔 저도 청소년 미성숙하지 않다. 뭐 충분히 어떤 성숙한 사고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 억지인 것 같고 원래 정치는 흔들리는 거다 이런 답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원래 정치는 휩쓸리는 거다 이런 답이 전 제일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청소년이 아니라 비청소년들 어른들도 누가 어떤 후보가 어떻더라 해서 그 말을 듣고 투표하는 경우가 0%인가요?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네, 우리 학교의 어떤 교사와 얘기를 해봐도 자기는 대학교 때 대학교에 존경하는 선배가 찍으라는 후보를 찍었는데 지금도 후회 없다고. 네. 그래서 정치는 원래 휩쓸리는 거다 이 말이 제일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초반에 약간 하셨지만 이 자리에 청소년이 없어서 네, 말씀 한번 하셨다고 했잖아요. 저도 근데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청소년 얘기를 하면서 이 자리에 청소년이 한 명도 없는
네, 물론 여기서는 이제 패널 중에 청소년이라고 아마 저를 이렇게 초대를 하신 것 같지만 사실 진짜 청소년의 어떤 얘기를 들으려면 그냥 여기 다 청소년이어야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인문계 청소년, 실업계, 탈학교 청소년, 대안학교 경험한 청소년 여러 가지 청소년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질문할 때 나왔지만 청소년 대변할 수 있는 기관 이런 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린 대변되지 않고 싶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것이 자꾸 재생산되면 지금 우리 통제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냥 조금 더 나은 통치, 조금 더 나은 어른들에 대한 통치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말씀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토론의 자리는 다양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뭐 5월달에 박람회 하잖아요. 청소년 박람회. 아마 이번 박람회는 다시 청소년이 다 연장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서도 아주 많은 토론들이 계속 이루어질 거고. 아까 우리 발제자가 발제하신 그 5개 큰 영역들이 있는데 한 영역들마다 논의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학술적으로도 이루어지고 또 현장 토론들 그리고 청소년들만의 토론들 이런 것들이 확대되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손 들지 마세요 제발. 네.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님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끝까지 남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뭐 오늘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만들어가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청소년이다 그 홈페이지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홈페이지에서 바로 이 부분 청소년 정책을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또 아젠다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도 그 난을 별도로 두겠습니다만 다시 청소년이다라는 이 사업 전체에 함께하는 의미에서 거기에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세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다시 청소년이다 이 사업은 일단 청소년이 청소년 시민으로서 사회의 한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내자라는 것이 첫 번째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방을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가의 다양한 정책을 청소년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자. 뭐 성인지 관점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약간 차용해서 청소년 관점에서 국가의 다양한 정책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요즘 청소년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에게 짐을 너무 많이 넘겨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 중심입니다. 즉 청소년과 관련된 많은 사업, 정책, 프로그램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청소년 입장에서 과연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가. 어쩌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학교에서 청소년 단체 활동 배제도 우리가 서운하기는 하지만 그마저 없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활동할까라는 위기감을 갖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되돌아봐서 우리는 학교의 청소년들에게 이 단체가 어떤 도움을 줬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다시 되짚어보면서 좀 보다 큰 그림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청소년 주체, 청소년 관점, 청소년 중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청소년 정책을 재구조하는 하나의 틀로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제가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김정열 관장님이 뭐 근본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현실과 이상이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상이 높아도 실현이 어렵고 사실 다시 청소년 정책을 재구조하는데 우리가 너무 이상적인 얘기만 해서는 또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어떤 조율이 필요한데요. 저는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아까 김동일 교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교육계에서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들이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 지금 현재는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이 약 9대 1로 돼 있습니다. 거의 90%가 비교과 활동이에요. 그냥 교과 활동이에요. 그 10% 교과 비교과 활동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것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21세기에 우리의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교과 활동만 갖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학교 교육 과정을 좀 재편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도 교과 활동을 한 7 정도로 내리고 비교과 활동을 약 30으로 늘리고 그리고 그 비교과 활동을 학교 선생님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 현장의 전문가들이 그 비교과 활동을 맡으면 어떨까? 지금 여가부 장관님하고 교육부 장관님이 서로 친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엊그제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이강호 이사장님과 그리고 이기순 이사장과 함께 아까 여가위 위원장 전혜숙 위원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님께 위원장님 교육계와 함께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연결? 학생부 생활을 기록하는데 교육부와 관련된 법적인 활동만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합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활동은 학교생활부에 기록이 안 됩니다. 제가 따졌습니다. 교육부 장학관에게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또 사교육 유발 요인이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어떻게 청소년 기본법에서 의해서 운영되는 활동이 사교육 유발입니까? 그 돈 듭니까? 우리가 돈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교육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풀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로써 이 장은 토론회 장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마다 뜨거운 열기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이강호 이사장님 혹시 뭐 안 하시? 그럼 특강을 요청하십시오. 과장님은 안 하시고요. 예, 그럼 진짜 마치도록. 그럼 위원장님 혹시 안 하시고요. 예. 저는 다 물어봤습니다. 예. 진짜 이렇게 많은 분들이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또 앞에 끝까지 합하면 많은 시간인데요. 이게 참석을 끝까지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리고 아마 시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청소년 정책 100년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는 겁니다. 그죠? 예, 다시 같이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오늘 시작을 하는 걸로 다시 청소년이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